이번 주 시장 이렇게 좀 되돌아보자면 고점 부담이 작용하면서 좀 격변의 한 주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지수가 170포인트나 오락가락하는 장세였습니다. 네. 증시 주변 자금은 여전히 흘러 넘치는데 또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건데요. 자그마한 악재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서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이제 부담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큰 흐름이 예상이 되는 만큼 대응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을 마주하고 있는 또 이번 주일 텐데요. 다음 주 일정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일정들 예정이 되어 있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오는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네. 수조 달러대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지만 이제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인데요.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과 또 초당적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21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유로화 가치와 맞물려서 향후 달러화 가치의 방향성 측면에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인 미국과 유럽의 이제 PMI 발표도 22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이 제조업 지표들이 최근에 이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백신 상용화에 따른 소비 폭발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제 최근에 지수가 좋게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고용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좀 기대했던 소비가 계속 터져 나와서 제조업 지표들이 계속 이제 좀 우호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또 혼돈의 미 대선이었습니다. 이 대선이 끝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하는데요. 경기 부양책의 향방까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할 만한 부분이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좀 정책 당국에서는 실물과 자산시장 간의 괴리,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현재 신용융자 잔액을 보면 거의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신용융자라는 게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이제 지수가 조금만 하락해도 좀 이제 대규모 손절매를 불러오면서 낙폭을 더 키울 수가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또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제 정책 당국의 입장은 확고한 상황인데요. 벌써 한 차례 이제 연장한 바도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더 연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열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국내 증시가 이제 공매도 재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시장이 예측보다는 또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주목을 해봐야 할 만한 부분이 이달 말에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26일입니다.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제 국내외 증시 향후 방향성을 점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과도한 돈 풀기가 불러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에 따른 조기 긴축 가능성 등이 어떤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지 아니면 반대로 키울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결국 현재의 랠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좀 경기 지표가 악화됐을 때 이제 연준의 추가적인 돈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기류는 180도 반전됐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수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수가 올라도 이제 공포 지수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강한 성장 신호가 나오면 오히려 긴축의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이제 모순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에서는 뭐 당분간은 앞서 제시했던 제로 금리라든지 이런 그간의 기조들을 좀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시사를 해왔는데 뭐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일단 현재 자산 매입 규모와 관련해서 이제 미 연준이 어떤 시그널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어떤 정책 변화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로 금리 유지에 대한 이제 의지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까지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나 동시에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둘러싸 이제 소위 테이퍼링을 놓고 좀 연준 내부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일부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이제 매파적 발언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좀 이제 계속
이달 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부담을 안고 가는 시장입니다. 국내외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